둘, 셋! 리밍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 임용 1차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에게는 2차 시험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1차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2차는 수업 실현도 있고 집단 토의도 있는데 집단 토의가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첫 집단 토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특히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첫 시작하는 해여가지고 방법도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문제도 막 직접 만들어서 하고 그때 당시에 2차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만들어주는 문제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요.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험과 집단 토의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오늘은 집단 토의를 준비해 봤고요. 저희가 수업 시험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17년도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봤던 17년도 문제네요. 네. 학교 민주주의에 관련된 주제로 나왔던 문제 같은데 그 문제를 저희가 17년도 12월 달에 한번 다시 구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와줄 선생님이 계셔서 한번 다시 해봤었는데 올해 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큼 따끈한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때의 음성 파일을 가지고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되게 똑 부러졌더라고요, 저희 셋 다. 지금 물러요. 말을 어쩜 그리 잘하는지 다들. 저희 그리고 이 영상에서 오혜림, 김혜림, 저 그리고 물리 선생님 총 4분이서 집단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가 전체 길이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편집해서 중요한 부분, 또 꼭 아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집에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때? 그때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봐요. 정리 발언을 안 하고 집에 갔어요, 제가. 네, 이런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진행되는 그냥 대략적인 과정이나 말하는 스킬 같은 거에 선생님들이 좀 집중해서 저희 거를 재구성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보다 잘하시겠지만요. 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꼭 2차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집단 토의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 자, 시작해주세요. 네, 1번 기조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맞이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만의 것도 그리고 교사들만의 것도 그리고 관리자들만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나름대로의 화목과 화합이 있어야지 좋은 학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 한 명 모두 다 불만이 있고 이 자리를 잃어서 각자 노력하는 학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번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학교는 그 중에서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질문 안에서 보다시피 지금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희는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장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입장을 나누어서 학생과 교사, 교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모아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3번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들 말씀처럼 이 학교의 문제점과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활성화 방안을 보았을 때 경기교육 5대 정책 중 하나인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서 공동 실천 또 그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토의 시간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경청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4번 기조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기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가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문에서 나온 문제점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첫째, 학생의 활성화 및 운영 지원 방안, 둘째, 속닥 소통 창구, 세 번째, 학생의 참여와 주관으로 진행되는 활동, 행사 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유 발언 시간에 선생님들과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2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학생과 교사, 교장을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견부터 한번 다 같이 토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선생님들 의견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학생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4번 선생님께서 아까 막 여러 가지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4번 선생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 4번 선생님 의견은 어떤가요? 네, 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한 방안보다 문제점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학생의 측면에서 주인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C 교사가 말했듯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지만 학생들이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학생들의 문제점인 것 같아서 1번 선생님께서 저의 기조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생들의 방안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학생회 활성화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생의 활성화를 무작정 활성화하라 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운영을 지원해주고 창체 시간이라든지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체의식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많이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의식을 더욱더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저는 더 덧붙여서 교과 학습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에 민주시민 역량을 강조하고 있듯이 저희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 민주시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 안에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여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문제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그부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또 학생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교과하고 학생의 생활하고는 좀 분리돼서 생각했는데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특히 교과 안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교사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의 이정표를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토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평소 때 학생들과 좀 더 어울리고 래포가 많이 형성되면 교과와 생활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5번 선생님 같은 경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선생님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5번 선생님의 얘기 잘 들었는데요. 1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라포 형성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관심을 보여주신다든지 인사를 먼저 하고 장점을 칭찬하는 등의 행동은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동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선생님과 5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라포 형성은 민주적인 절차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라포 형성이 됐을 때 저희가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아까 4번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학생 주체적인 활동, 학생의 활동을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교사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학생 대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먼저 학생 대토론회를 열고 싶다고 얘기를 먼저 해오면 감사하고 이제 고마운 일이지만 교사가 먼저 지원을 해준다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발판을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대토론회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회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모든 전교생이 모여서 하는 대토론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시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급회의나 학급 토론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A 학생이 말한 학교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불합리한 학교 교칙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덧붙이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선생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욱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교사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사 위주의 학교 운영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큰 방해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과의 소통 부재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 학생처럼 학교 축제를 우리 손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소통이 안 되었거나 B번 학생처럼 불합리한 학교 교칙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건의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에게 제가 아까 기조 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닥속닥 소통 창구라는 건의 방안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교가 이미 시행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소통함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통 창구를 교무실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곳보다는 학생의 방문이 가깝고 학생들 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욱 좋은 방법이 있은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번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이고, 물론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좀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다 결정을 해놓고 뭔가 통보식,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사가 갖고 있는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교칙에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교칙,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지금 4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과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교칙이 어떻게 진행되고 학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적인 것을 안다면 자기들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을 내는데 좀 더 명확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교사가 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라고 모르고 했을 때는 확실히 강압받는다는 느낌을 학생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알려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이 토론회 장을 여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그렇게 교사와 학생이 같이 토론을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은 현재 학생의 대표를 교장실로 불러서 정기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교장실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관리자로서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사, 학생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교칙에 대한 절차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안들에 대한 토의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견이 수렴되는지 그 과정을 교장 선생님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우리 학교는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 관리번호 2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분과 교사, 학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관리번호 1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더욱더 쉽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4번 선생님께서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속닥속닥 소통창구를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생 A와 B처럼 지금 학교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건의를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속닥속닥 소통창구라든지 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정보화 시대에 본인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좋은 생각 있으신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있는데요. 이런 토의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명 한 명, 저는 다 따로 솔직히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잘 몰라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해보니까 학생들 다시 한번 선생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선생님들하고 학생과 교사와 그리고 관리자가 안 친하네요. 안 친해서 이런 것 같으니까 평소 때 다양한 행사를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학생은 따로, 교사는 따로, 그리고 관리자는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집단이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도 교사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그리고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해도 관리자와 함께하는 다 같은 학교 공동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한다면 평소 때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의견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운영이 정말로 좋은 학교의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요즘 경기도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까지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 학생,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런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의견 제시나 참여가 합쳐졌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선생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다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학교와 관리된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우리 활동이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더 민주적인 학교 생활이 되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더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겠니? 저것은 어떻겠니? 항상 물어보시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홍보만 받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또 처음에 첫마디를 떼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와 또 다른 친구들 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없이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들께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더 나아가 교사가 현장에 나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된다면 저도 이런 학급 담임 선생님의 좋았던 기억을
저희 발판 삼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굳이 어떤 행사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항상 물어보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3번 정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학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관리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내놓아 주신 많은 방안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저희가 논의한 것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더 나은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역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리번호 2번 정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학교 행사를 다 같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SNS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4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속닥속닥 소통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두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좋은 방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기초 삼아 저도 학교에 만약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1번 정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순간 이 토의라는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토의에 빠지게 됐는데 한 거야. 예, 토의에 빠지게 됐는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갇혀있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시작해서 마을까지 퍼진다는 이 경기도 교육과 실제로 이런 토의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토의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더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반성과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저 역시 그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그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교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시간 끝나고도 이 멤버끼리 모여서 좀 더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와.